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준공이 10월 21일 국방법 수정 초안을 전인대 공식 홈페이지에 공표했습니다. 50개 조항을 고치고 새로 65개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분열과 발전 이익이라는 새로 들어간 단어입니다. 어떨 때 전쟁을 하느냐를 규정한 44조가 47조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주권, 통일, 영토 완정, 안전이 위협받을 때란 조항에다 발전 이익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국이 이익을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나타나면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사장의 명칭을 변방, 해방, 공방과 기타 중요한 안전 영역의 방위라고 바꿨습니다. 사장의 30조에는 우주, 전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중단 영역 활동, 자산과 기타 이익의 안전이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웨이펑허 중공 국방부장은 세계 정세와 국내 사정, 공산당의 형세, 군사 정세의 변화와 발전을 감안했으며 기존의 국방법으로는 변화하는 새 시대 국방군대 건설의 임무와 요구에 부합할 수 없어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이 같은 국방법 수정은 미국의 전략 변화, 특히 쿼드로 대표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선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체제 위협을 느껴 당이 국가와 모든 인민을 장악하고 전쟁 준비를 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때란 조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공의 이익 확장을 막으려 들면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군국주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군국주의 야심을 명백히 한 국방법 개정안이 나오고 이틀 뒤 시진핑은 소위 항미 원조 70주년 기념식에서 적대감과 사르를 드러냈습니다. 6.25 전쟁에서 무적의 미군을 격퇴하고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전랑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모든 외적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허구의 승리를 인민들에게 심어주고 민족주의를 선동했습니다. 시진핑은 중공군의 6.25 개입이 중화민족 부흥의 이정표였으며 전쟁 승리로 근대 일의 100년의 치욕을 씻고 동화병불한 모자를 벗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은 연설을 하는 도중 네 구절을 읽는 동안 3번 고개를 숙여 원고를 봤습니다. 원고는 모택동 어록을 그대로 베낀 거였습니다. 중국 인민은 이미 조직됐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모택동의 1953년 어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공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호전적인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군사력이 미국과 절대 맞설 수 없지만 정권을 지키기 위해 말로는 지금이라도 싸울 것처럼 허장성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공의 군국주의 움직임은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14일 고베 조선소에서 AIP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최신의 잠수함 다이게이호를 진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납전지가 아닌 리튬 이온 배터리로 항속거리도 크게 증강됐습니다. 오야시오 소류급에 이은 3세대 해상 자유대 잠수함 다이게이는 3,000톤급에 길이는 84m, 승조원은 70명입니다. 현재 일본은 9척의 오야시오급과 11척의 소류급에다 2022년까지 타이게이 2척을 더해 22척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보통 잠수함은 30년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일본 자유대는 15년이 지나면 퇴역시키고 신형을 취역시킵니다. 퇴역한 잠수함은 그대로 봉인해 유사시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일본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건조하는 잠수함은 재래식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사실 대서양이나 북극해가 작전 범위가 아니라면 원자력 잠수함은 필요가 없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보통 소음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건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이 9월에 제출한 2021년 예산은 5조 5천억 엔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8년 연속 최고치입니다. 항공자유대 F-35 대량 구입과 해상자유대 호위함 2척, 그리고 잠수함 1척 건조, 그리고 이즈모급의 항공모함 개조에 따른 비용입니다. 2척의 이즈모급 헬기 항모 가운데 2번 함인 카가는 최근
베트남의 캄란항에도 기항한 바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군사 협력도 활발합니다. 이 밖에 항공자유대 소속의 우주작전대와 전자전, 사이버전 부대도 크게 확장합니다. 특히 전자전 부대는 류큐 열도에 3개를 배치해 중공을 집중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 환경도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나토는 낡아 효용 가치가 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중공 봉쇄 라인이 새로운 나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국인은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지만 전 세계에서 사실 자주국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공 정도는 돼야 가능한 게 자주국방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집단 안보 체제의 틀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셰일 가스 혁명으로 중동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 무임 승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액은 그 파생 효과를 감안할 때 결코 큰 액수가 아닙니다. 10월 22일 일본 교도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G7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의제로 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한 폐렴을 틈타 중공이 마스크 등 물자를 농단한 것을 교훈 삼아 동맹국들끼리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유럽연합은 21일 중공산 풍력발전 터빈과 철제탑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앞으로 최장 14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조사 후 5년의 징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철강 제품에 대해 방어적 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28개가 중공산입니다. 세계 경제 체제도 이제 지역 단위로 크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보다는 개별 국가와 FTA로 쌍무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이미 중공에 심각하게 침투당했고 그 산하기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라는 이미지는 이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기후협약 같은 환경 에너지 이슈도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제사회 인식이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공, 러시아, 쿠바가 유엔 인권이사의 성원국이 됐고 WHO는 우한 폐렴 사태에서 보듯 중공이 점령한 기구로 드러났습니다. WTO도 유명무실합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한다는 WTO가 불공정 무역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자행해온 중공을 성장시킨 원흉이 됐습니다. 미국이 중공과 4월을 건 전쟁을 벌이면서 WTO는 결국 유명무실한 빈 껍데기로 남게 될 공산이 큽니다. 안보나 경제나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버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